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성고 국어 가르치는 박사라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치렀던 1학기 중간고사 국어 내신 어떻게 나왔고 또 이거를 어떻게 반영해서 기말을 앞으로 대비해야 할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 범위였고 이거는 뭐 매년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었어요. 이제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문법 이렇게 국어의 전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매년 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좀 달라진 점이 학력평가 지문이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종종 이제 몇몇 학교는 학력평가 지문이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동성고는 지금까지는 학평 지문이 범위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딱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 범위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제 범위로 들어간 문항 지문들도 보시면 그냥 전범입니다. 1에서 15번까지가 이제 화법과 작문이랑 문법인데 그거 제외하고 문학이나 독서에 이제 전지문이 범위로 들어갔어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학교는 이제 학평을 범위로 넣는다고 해도 문학 몇 지문을 딱 특정해서 학생들한테 그것만 이제 좁혀서 범위로 주거나 독서 몇 지문만 딱 좁혀서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동성고는 처음 이제 출제를 했으면서 이제 전 범위를 학생들한테 공부하게 했다는 점이 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해서 더 어려울 수 있었겠죠. 네, 이번에는 문항 수를 제가 좀 이제 살펴봤는데 선택형, 객관식으로는 24문항, 그리고 서답형, 이제 단답형도 있고요. 서술형도 있는데 그거는 4문항씩 이제 총 2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 난도를 제가 평을 해봤는데 중상에서 상 정도로 제가 이제 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예년보다 난도가 좀 상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매년 난도를 따져보는데 뭐 높아도 중상까지 정도였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훨씬 이제 난도가 높아졌고 왜 그러냐? 이제 난도를 높인 요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보다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훨씬 체감하는 난도가 더 높겠죠. 그 부분도 있고 또 외부 작품이 실렸습니다. 외부 작품은 뭐 항상 뭐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는데 외부 작품이 이제 객관식 문항 중에 1, 2, 3, 4, 5 선지에 각각 다 다른 작품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외부 작품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예측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고요. 문법이 이제 또 중간고사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조금 학교 수업 진도가 늦어지다 보면은 기말고사로 빠질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문법까지 이제 중간고사에 다 이제 넣어졌기 때문에 문법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냥 절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방금 말했듯이 학력평가 전지문이 들어갔다는 점이 제일 이제 좀 킬러 문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평균 난도보다 훨씬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왔고 학력평가에서 몇 문항씩 출제가 됐는지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객관식이 영역별로 골고루 나왔고 다행히 이제 서답형이 학력평가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 교과서에서 각 영역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만일 이제 서답형이 학평에까지 껴서 출제가 됐다면 이제 훨씬 더 난도가 올랐겠죠. 학평에서는 다행히 객관식 선택형으로만 이제 출제가 됐고요. 아까 이제 16번에서 45번까지 이제 지문 범위로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학 지문 하나, 독서 지문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총 범위는 문학 4지문에 독서 3지문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지문씩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문항은 5문항. 근데 5문항도 적지 않죠. 그래서 이것까지 좀 잘 대비를 했어야 학생들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제가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됐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법과 작문은 뭐 지문이나 개념의 난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도 이제 거의 뭐 도덕 문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난히 이제 내용의 뭐 이해만 잘 했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난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서답형이 여기서도 하나가 나왔는데 내용 자체를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서술 조건에 좀 신경을 썼어야 합니다. 이거는 화법과 작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서술 조건은 이제 동성고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시를 이제 이번에 나왔던 서답형 1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화법과 작문 내용은 어렵지 않다고 했죠. 이제 써야 하는 답안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라디오라는 전달 매체 상황의 말하기임을 반영할 것. 지문이 뭐였냐면 라디오 DJ가 이제 청취자한테 사연을 듣고 답변하는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답형도 자기가 라디오 DJ인 것처럼 조언을 한번 해봐라 라는 서답형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서술형 쓸 때 보통 뭐뭐 한다, 뭐뭐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쓰게 되는데 조건에 따르면 그렇게 쓰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조건만 보고 이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라디오라서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학생들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의도하는 바는 DJ가 청취자한테 말하는 말투로 해야 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경어체를 쓰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조건을 만약 쉽게 준다면 그냥 경어체로 쓸 것이라고 하면 확실히 아이들이 쓸 텐데 그거를 바로 이제 명확하게 주지 않고 라디오임을 반영할 것 이라는 것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도를 추론해야 했던 조건이라는 점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소였습니다. 이제 화법과 작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영역에서의 서술형도 조건을 항상 신경 써서 이 조건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독서 지문, 교과서 독서 지문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외부 작품이 지문이랑 같이 엮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문은 교과서 지문을 싣고 이제 객관식 선지에 1, 2, 3, 4, 5에 각각 작품들을 싣는 거야. 다 다른 작품으로 싣습니다. 심지어 고전시가로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안 그래도 학생들이 뭐 외부 작품이면 어려운데 현대시도 어려운데 고전시가가 출제된 거는 아예 그냥 생소할 수 있죠. 학생들한테 이게 어떤 주제고 어떤 키워드인지가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 아직 1학년 1학기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은 교과서 지문만 공부해서는 고득점이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느냐? 내신 대비 이제 제가 제공하는 문제든 이제 공부하는 문제집이든 거기에 외부 작품들이 같이 엮여서 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이게 자기 진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거 우리 범위 아니니까 안 풀어도 되죠? 하고 그냥 넘길 때도 많고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셨죠? 외부 작품이 선지로 다 다른 작품, 그럼 5작품이 그럼 실린 건데 다 이제 대비를 해야죠. 가볍게 여겨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외부 작품이 나올 때마다 거기 그 작품 안에 있는 키워드만은 좀 숙지하도록 저는 연습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오면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이제 외부 작품이 엮여 있는 문제에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는 이 키워드를 기억해라. 그리고 고전 시간은 특히 키워드가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좀 숙지시키는 편이고요. 또 내신 대비 한 달에서 한 달 반만 이렇게 짧게 한다고 이런 문제를 바로 풀어낼 수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평소 수능 수업에서도 이제 이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다양한 작품, 다량의 작품을 이제 접하면서 아무래도 접하는 동안에 들어오는 게 있겠죠, 머릿속에. 그런 걸 이제 평소에도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교과서 문학 독서 지문을 제가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전체적인 뭐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했고, 뭐 소설이었으면은 특정 구절들의 의미, 혹은 뭐 인물들의 특징, 그리고 뭐 거기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휘들, 이제 그런 거를 꼼꼼히 챙겼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쉬운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무난히 풀 수 있었어요. 또 여기서도 이제 서술형도 계속 신경 쓰셔야 할 게 그냥 핵심 막 그냥 실전에서 바로 보고 즉석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평소에 대비가 필요해요.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핵심 키워드를 넣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은 그냥 빵점이거든요, 동성고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이 이제 매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매주 테스트를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내가 매주 이제 써봤던 그 문장이 바로 생각날 수 있도록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이제 안 그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인데 이제 이번에 출제된 예문들을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문법에서 더 나아가서 자주 틀리고 애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나 예문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고난도겠죠. 문법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겠죠. 그리고 문법의 이제 문항 순서도 맨 뒤에 배치가 됐습니다. 맨 뒤에 이제 문법이랑 학력평가 지문이 배치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시간 부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이제 과정을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문법이 나오면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본적인 문법 개념 원리를 완벽하게 마스터는 해야겠죠. 근데 마스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스터를 했더라도 처음 보는 예문에 적용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내가 외웠던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런 시간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영역별로 빈출되는 예문들이 있단 말이죠. 빈출되는 단어라든지 그런 다양한 예문, 그리고 동성고에서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 예문들을 내신 대비 기간 동안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머리에 이제 숙지가 돼요.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는 어떤 단어를 보더라도 그냥 바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 나온 부분도 제가 이제 이번에 문법 서답형 문제를 보니까 직전 보강 때 했던 단어들 중에 이제 4개를 쓰는 게 이제 서술형 문제였는데 제가 직전 보강 때 애들한테 막 알려줬던 단어 중에 3개가 나왔더라고요. 직전 보강 때까지 애들이 많이 틀렸던 단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주니까 직보 때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문법 수업하면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머릿속에 넣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자동적으로 숙지가 되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죠. 이제 문법도 이런 스킬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력평가 문항이 맨 뒤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범위로는 문학 4지문, 독서 3지문, 7지문이었는데 나온 지문은 2지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려울 수 있었던 점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학교 수업 없이 자체적으로 학습해야 했고 범위도 이제 전체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고요.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았겠죠. 난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수능형의 이제 사고를 가지고 수능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좀 안다면, 모의고사 수능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안다면 풀어낼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조금 취약한 학생들이 아직 있겠죠. 애들이 이제 1학년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 좀 잘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어려웠을 수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맨 뒤였으니까, 이제 문법 다음이었으니까 시간 부족 문제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학평 지문을 출제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성고에서 앞으로도 수능형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할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는 점. 그래서 수능형 사고를 자꾸 쌓는 그런 훈련도 평소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기말 대비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할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분석 노트가 있습니다. 분석 노트로 학생들의 모든 이제 지문들, 교과서 지문들이나 이제 학평이 이렇게 추가로 범위로 나왔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정리본인 이제 분석 노트를 같이 저랑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학교 학생들의 이제 필기 그리고 프린트 그런 것들을 모두 취합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나 이제 뭐 범위는 똑같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필기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본을 또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업 나갔던 부분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매주 암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뭐 그저 그런 테스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아직은 그런 학생들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몇몇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보지 뭐. 근데 제가 항상 시험지를 놓고 암기 테스트를 비교하면은 너무 많이 나와요. 암기 테스트에서 웬만한 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막 킬러 같은 거는 빼고 웬만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테스트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00% 주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관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서술형 대비까지 되는 거예요. 매주 이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이게 자동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그냥 뭐 생각할 그런 시간도 없이 바로 내가 매주 손으로 적어냈던 그거를 쓰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과를 못할 시에는 강제로 좀 남겨서 이제 클리닉을 잡고 있고요. 이 작업들이 끝나면 이제 동성고에 몇 개년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같이 또 풀어보는 작업을 하는데 동성고는 또 기출이 중요한 게 기출에서 매번 반복되고 강조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런 용어들, 좋아하는 그런 예문들,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랑 같이 한번 찝어내고 이거 이번에도 나올 거다. 이제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거를 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도 이제 더 이상 경시할 게 아니죠. 동성고에서 외부 지문이 계속 킬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 지문이랑 관련된 다른 외부 작품까지 같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마지막 8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직전 보강 때 주는 학생들한테 주는 서브노트인데 이 서브노트가 이제 학생들한테 부담 없는 분량으로 제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외워도 어느 정도 이제 고득점은 가능하도록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찝어가지고 주는 거니까 이것까지 이제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기말에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분석 노트. 이걸로 이제 같이 지문을 분석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숙제로 풀어와서 저랑 같이 또 질의응답하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이게 이제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학생들이 직접 이제 매주 써내야 하는 그런 답안들인데 이런 게 계속 매주 쌓이다 보면은 정말 이제 도움이 돼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잘 신경 쓴다면 이제 기말도 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동성고 국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